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그 문제 풀어보시면 그 실제로 제가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기가 배점은 더 높은데 실기보다는 여러분들 이론에서 좌지우지 진짜 많이 돼요. 진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기는 나오는 부분에서 주구장창 내니까 분계 쪽만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거의 실기 쪽은 여러분들 거의 다 맞는다라고 뭐 70점 중에 한 분개만 잘하시면 거의 60점 이상 맞으세요. 알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이론이죠, 이론. 알죠? 이론은 또 부분 점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나중에 이제 합격률 같은 거 보실 때 막 20 몇 % 이렇게 나온 건 이론이 어려웠던 해차예요, 그냥. 자, 아무튼 자 여기 무형자산 46페이지고요. 여기는 워낙 출제가 많이 돼가지고 좀 몇 개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 46페이지 유지해 오시고요. 진짜 많이 냈어요, 제가 보니까. 말문제로만. 자, 46페이지 5번 무형자산. 자, 거기에다가 회차가 6개 되거든요. 6개? 6개나 나왔더라고요. 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거기다 적어주세요. 5번 무형자산에다가. 자, 97회 5. 안녕하세요. 97회 5. 그 다음에 98회 5. 그 다음에 100회 4. 그 다음에 101회 5. 그 다음에 특별 102회 6. 그 다음에 104회 4. 다시 한번. 97회 5, 98회 5, 100회 4, 101회 5, 특별 102회 6, 104회 4 이렇게. 예, 104회. 예, 104회. 발음이 좀 안 좋나요, 여러분들? 104회에 104회. 104회 4. 자, 보시죠. 주구장창 말문제로만 내요, 말문제로만. 그래서 여기는 특히 개정 과목도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요. 알죠? 그러니까 말은 다 대비 지루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쪽이 지루하시면 출제를 워낙 많이 하니까 대비. 자, 일단 우리가 무형자산은 비유동 자산 쪽이 되겠죠. 1년을 넘게 사용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비유동 자산인데 일단 우리가 물리적 형체가 무형이기 때문에 없죠.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말문제를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데 얘는 이런 애들 때문에 맞아 문제가 돼요. 뭐냐면 무형자산만이 갖추어야 될 독특한 습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무형자산의 저작권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없죠? 맞죠? 근데 저작권이라는 걸 왜 인정을 해요? 어디에서 인정해요? 어디서? 저작권이나 특허권 이런 것들을 법에서 인정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게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뭔가 우리가 뭔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든 아니면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든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존재해야 함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계 쪽이 말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직역을 외국에서 영어로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직역하다 보니까 말 문제가 어려운데 실제 시험에서는 직역한 문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식별 가능해야 된다라고 표현해요. 말은 참 눈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뜻 같은데 이게 존재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법이든 계약이든 상대방하고 거래를 하든. 자,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산은 당연히 여러분들 무형자산은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특허권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무형자산은 특히 그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죠. 저작권, 특허권 어떤 사람이 침해해서 바로 고소당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특허권이 없는데 상대방이 다른 걸 만들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특허권을 내가 내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형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내 거니까 사용하지 마라 너는 이렇게 사용하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제 법소송 들어가는 거고 이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당연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효용성을 안겨주죠. 그게 일반적으로 돈으로 안겨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저작권 가지고 있으면 저작권료,
맞죠? 특허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특허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거죠. 맞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표현해요. 맞죠? 이 문구 그대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는 그게 돈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그 자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말인데 이걸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무형 자산은 화폐성 자산이 아니라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듣고 버리셔도 돼요. 뭐냐면 우리가 자산은 팔면 전부 다 돈이 돼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팔면 돈이 된다. 그걸 가지고 화폐성, 비화폐성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요. 그 자산 자체로 100% 돈이 들어오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가 무형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100% 돈이 들어오진 않잖아요. 맞죠? 무형 자산을 팔아야지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그 대여금 있죠, 대여금. 대여금은 돈 빌려준 거잖아요. 돈 빌려주면 100%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건 화폐성이라 불러요. 알죠? 그래서 예전에 딱 한 번 이걸 화폐성이라고 장난친 적이 한 번 있어요. 알죠? 그래서 그 자산 자체로 100%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무형 자산은 100% 돈 받을 권리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체로 팔아야 돈이 되는 거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형자산의 종류. 반드시 암기 필수에 필수. 자, 가로 1번 영업권. 자, 이름만 놓고 보면 영업할 수 있는 권리 같지만 그거 절대 아닙니다. 다른 의미, 다른 의미. 뭐냐면은요.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 혹시 여러분들 합병이라고 들어보셨죠? 합병. 그래서 힘 강한 회사가 힘 약한 회사를 잡아먹는 거다 약간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런데 우리가 합병을 왜 해요? 일반적으로 걔가 싫어서 합병할 수도 있지만 우리 회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합병을 해요. 특히 삼성전자가 어떤 A라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을 잘하는 업체가 B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럼 그 B라는 업체 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인수합병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영업권은 뭐냐면 삼성이 여러분들 그 B라는 회사를 그냥 심심해서 먹었겠어요? 다 나한테 이득이 돌아오니까 먹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회사를 삼성전자가 3조에 인수했대요. 원래 삼성이 돈 많으니까 3조에 인수를 했으면 그 A라는 기술을 통해서 3조보다 더 벌어들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가치는 2조인데 3조를 줬다라는 건 1조를 더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1조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나중에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회사를 합병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재무 상태별을 봤을 때 영업권이라고 되어 있는 건 어떤 매력적인 회사를 대가를 좀 더 줬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죠? 네. 자, 근데 이제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합병은요 매력적인 회사를 우리 회사가 직접 사야 돼요. 그것만 인정해 회계에서는. 그래서 외부에서 구입한 영업권 이렇게 인정해요. 알죠? 근데 최근에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원래는 우리가 합병이라고 출제 많이 했거든요. 또는 외부에서 구입한 이렇게를 출제했는데 최근에 어떻게 됐냐면 사업 결합이라고 내 사업 결합. 뭐냐면 여러분들 합병을 실제로는 사업 결합이라 사업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혹시라도 사업 결합 이렇게 내면 합병이라고 좀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맞죠? 그렇게 어려운 문구인데 좀 초보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아무튼 그래서 외부에서 구입한 합병만 인정하고요. 내부 창출 영업권은 뭐냐면 매력적인 회사를 사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체를 매력적이다라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죠? 삼성전자가 우리 회사는 너무 매력적이 이 정도. 미친놈 아니에요? 다른 회사가 평가를 해줘야지. 그죠? 그래서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이거죠. 내가 거울을 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을 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이쁘지?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지? 이거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또라이라고 하죠. 또라이. 그렇죠? 그게 이거예요. 내부 창출 영업권. 그렇죠? 내가 나의 매력을 막 창출해낸 거야. 그건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맞죠? 근데 외부에서 구입한이라는 건 뭐예요? 외부에서 평가한 나의 매력. 이건 좀 더 객관적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력적인 회사를 사야 되니까 영어권은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말문제를 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알죠? 실제로 이게 되게 넓게 들어가면 진짜 어려워요. 알죠? 그래서 이 정도만 시험에 내니까 반드시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산업재산권은요. 이건 개정 과목이 아니고 개정 과목은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산업재산권은 뭐냐면 나만 사용할 수 있지 남이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 있죠. 특허권.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상표권. 상표권은 말 그대로요. 그 이름을 나밖에 못 써요. 뭐 A라는 이름을 쓰면 A라는 이름 다른 사람이 쓰면 도용이야, 그거. 알죠? 그게 상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또는 그 A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빌려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알죠? 그게 상표권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용신안권은 특허권하고 좀 더 많이 유사해요, 여러분들. 그 정도만. 그 다음에 의장권은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우리 회사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의장권이라고 불러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다 개정 과목이 암기만 해주시면 돼요. 알죠? 이런 개정 과목이 무형자산 개정 과목이다라는 걸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뭐 더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한글 오피스 있죠. 그런 것들을 샀대요. 실제로 회계 프로그램 진짜 비쌉니다. 한번 사는데 제대로 된 건 1,000만 원 넘어가요. 실제로. 그러면 회계 프로그램 같은 걸 구입하면 회사가 개정 과목을 소프트웨어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게 되면은요, 당연히 그냥 수기로 하는 것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 여러분들. 맞죠? 인건비도 아낄 수 있는 거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관련 문서들을 구입할 때 효용성을 안겨주면 그때는 회사가 소프트웨어라는 개정과목을 찾게 돼 있어요. 이 정도만. 자, 그 다음에 가끔씩 출제하는 게 여기 있는 가로 4번 임차 권리금입니다. 임차 권리금 보시면 이거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상가 권리금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좀 어느 정도 부동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주로 이제 어르신 분들이 상가 권리금 뭔지 아시기 때문에 상가 권리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임차 권리금 먼저 대략 설명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그 인계동 이쪽에 여러분들 번화가 쪽에 주로 술집 많잖아요. 맞죠? 그리고 좀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그 꽃집이 하나 있어요. 꽃집이 하나 있으면 실제로 그때 코로나 전에 장사 진짜 잘 됐거든요. 코로나 전에. 예. 왜냐면 대부분 술집이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분들이 꽃을 사가지고 여성분들한테 고백을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되게 잘 된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딱 내가 어디 밥 먹으러 가거나 어디 커피숍을 가고 싶은데 딱 그냥 눈에 뜨이는 딱 자리가 명당인 데 있죠. 저기 좋네. 되게 좋다. 해가지고 근데 이끌려 가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딱 어디에 명당 1층을 임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존의 임차인이에요. 알죠? 그래서 거기를 임차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요. 1층을 내놓은 거예요. 1층 내놓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떤 B라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 여기 좀 임차하면 저한테 권리를 좀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여기 쓸게요. 이렇게. 그럼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한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주는 이 더 괜찮은 곳을 내놓아줘서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주는 게 있어요. 그걸 임차 권리금이라고 불러요. 되셨나요? 임차 권리금? 그러면 임차 권리금을 제가 받았죠. 그럼 임차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한테 돌려줄 필요 없는 거예요. 먹고 끝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턱값으로 더 받는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턱값으로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한테 받는 거. 아주 그런 것들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받아들여 주세요. 임차 권리금. 그래서 요거 무형자산이다라는 거 암기 좀.
자, 그래서 여기들은 주로 우리가 암기하는 거 위주인데요. 얘는 암기도 맞지만 얘는 여러분 포괄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자세하게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은요. 자, 여러분들 어떤 회사든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하고 개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현실에서는 R&D라고 많이 해요. 아닙니다. 알죠?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네, 좀 요식해 보이려고 영어 좀 썼어요. 이 표정이 어쩌라고 이 표정이신데? 연구개발인데요. 들어보시면 이거 코로나 가지고 설명하기 딱 좋겠네요. 그 여러분들 코로나 그 처음 터졌을 때 우리들은 고통스러웠지만 제약회사들은 한 줄기 그 바이오 업체나 제약회사는 한 줄기 빚을 받겠죠. 뭐냐면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가 백신이라든지 신약 개발하면 대박 나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가 엄청나게 벌었죠, 여러분 실제로. 맞죠? 그러면 처음에 화이자나 모더나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회사나 바이오 회사도 코로나 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맞죠? 그러면 그 질병의 성분을 우리가 일단 연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얘가 호흡기 질환이니까 어떤 쪽하고 관련이 있는지 연구를 하면 당연히 그쪽과 관련된 비용을 쓸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 있죠. 얘를 개정 과목을 뭐라고 부르냐면 연구비라는 비용 처리예요. 알죠? 자, 그랬다가 자,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임상이 여러분들 3단계까지 있거든요. 1단계, 전임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우리 회사가 이번에 3단계까지 왔어요. 화이자나 모더나 그랬겠죠? 3단계까지 와가지고 3단계면 여러분 환자 거의 한 1000명 이상 모집해요. 그래서 한 70, 80% 이상 효과가 있어야지만 그 미국 FDA가 가장 그 권위가 있죠, 여러분들. 거기 식약처, 미국 식약처. 그렇죠? 가장 1등 쪽이잖아요, 여러분들. 거기는 엄격하니까. 거기에서 내가 허가를 받은 거예요. 화이자나 모더나가. 그러면 이제 돈 벌 일만 남았죠. 그죠?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요. 요렇게 우리 회사한테 돈을 이제 그 지출한 돈이 이제 우리 회사에 돈을 끌어다 줄 일만 남았죠. 그죠, 여러분들? 한번 그 쓴 거 가지고 대박 난 거잖아요. 맞죠? 그럴 때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하는 개정 과목을 개발비라고 해요. 죄송하지만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냈더라고요, 요거. 그렇죠? 이름만 놓고 보면 비용 같지만 그렇죠? 자산이에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조상님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냥. 시험에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자산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잡는 개정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암기고. 자, 근데 여러분들 임상 3상까지 간 회사들도 몇 개 더 있어요. 제가 알기로 뭐 아스트라제네카인가 그런데 더 있는데 걔네들은 효과를 못 봤죠. 왜냐하면 3상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못 얻었거든요. 맞죠? 그럼 걔네들은 쓰고 끝난 거예요. 돈 벌 일이 남는 게 아니죠. 그냥 솔직히 이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헛돈 쓰고 만 거죠. 맞죠? 그럼 걔네들은 그냥 비용을 떨어야 돼요. 알죠?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내가 썼는데 이거를 이제 돈 들어올 가능성이 낮은 거죠, 여러분들. 임상이 같은데 실패해가지고 또는 유의미한 결과를 못 얻어서 그럴 때 처리하는 비용을 경상개발비라고 불러요. 경상은 늘상이다라는 뜻이에요. 늘상, 경상. 그래서 우리가 늘상 개발과 관련돼서 지출한 비용은 경상개발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이것도 개정 과목을 최근에 냈더라고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차피 연구하고 개발은 일반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연구만 딸랑하고 끝내는 회사는 없죠. 개발도 같이 하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의 비용을 묶어가지고요. 경상, 연구, 개발비라고 해요. 나중에 검색하시면 연구비라고 검색하시면 연구비라고 안 뜨고 경상연구 개발비 이렇게 뜰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이게 연구 단계나 개발 단계에서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개정 과목 한꺼번에 묶어버린 거예요. 아시죠? 연구, 경상, 개발비는 발음이 좀 그지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발음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음 차이 때문에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출제를 은근 많이 했던 게 위에 있는 참고예요. 저 위에 있는 참고도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이게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건지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전임상 이런 거? 동물 가지고 여러분 일단은 실험해가지고 동물 가지고 실험한 다음에 인간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거 초창기 활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임상이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는 상태도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있죠. 맞죠? 그러면 무조건 연구 단계로 봐요. 자, 들어보실게요. 혹시 여러분들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뭐예요? 그죠? 조심조심 하는 거죠. 회계가 그거 많이 써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 그렇죠? 이걸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보수주의가 뭐냐면 회사가 최대한 이익을 낮추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라는 거 뭐냐면 이익을 조금 낮춰서 잡자. 너무 높게 잡다가 우리 회사가 만약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익을 높게 잡는다라는 거 속된 말로 설레발 치는 거잖아요. 설레발 치는 것보다 저희 회사 좀 이익이 좀 낮아질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서프라이즈 나면 얼마나 아름다운 회사예요. 얘네들 봐라 엄살도 심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어떤 회사가 저희 회사 좀 이익 좀 날 것 같은데 이익이 평상 그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떨어진 거예요. 뭐야 저 새끼는. 안 믿겠죠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들이 장부를 작성할 때는 최대한 이익을 좀 낮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또 심하죠 여러분들. 맞죠? 네, 그래서 이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쓰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으면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연구 단계로 봐야 맞아요. 왜냐? 연구 단계로 보면 무조건 뭐로 처리해요? 비용 처리하니까 이익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개발 단계로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개발 단계로 보게 되면 이땐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산이 되면 우리 어제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관계였죠.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익을 낮게 잡는 무조건 비용 처리하는 연구 단계로 보는 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맞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일장은 이 무형자산 더럽게 지루하다고. 그래서부터 이렇게 몸을 이렇게 꼬시는데 저도 이쪽 분야를 제일 힘들어요. 자, 그래도 아까 보셨죠? 그 문제 6개 나온 거. 그렇죠? 안 통하네. 잘 보시면 자 이제 무형자산의 상각. 자 우리 어저께 여러분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 자동결산이었잖아요. 무형자산도 당연히 우리 자동결산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그냥 어차피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그냥 감가상각이 자동결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 출제를 많이 하는 게 여기 오른쪽에 무형자산의 상각쪽 파트를 은근 많이 물어봐요. 이거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보시죠. 여러분들 유형자산은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하지 않고 상각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둘은 용어만 다른 거지 본질은 감가상각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알죠? 근데 여러분들 건물이나 차량 같은 건 낡아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무형자산은 낡아지는 거 보셨어요? 특허 저작권이 낡아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맞죠? 분명히 뭔가 조금씩 지나면 그게 낡아지는 건 알겠는데 형태가 안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가라는 말을 못 붙여요. 없어지는 형태가 눈에 안 보이니까. 알죠? 어쨌든 같은 거. 자, 그리고 우리 무형자산은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을 직접 대변으로 까버려요. 상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객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무형자산은 그냥 직접 차감 해도 되고 간접 차감 해도 되는 직접 차감하는 게 현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끝나면 사갈 사람이 거의 없겠죠. 맞죠?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원칙적으로 빵이다라고 해요. 잔존가치는. 그렇죠? 그래서 무형자산에서 내용연수 잔존가치를 안 주면 0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 삼각 방법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여러 가지 감가상각 방법이 있었죠, 여러분들. 5개. 근데 무형자산은 이래요. 합리적인 방법을 쓸 수 없으면 정액법을 써요. 왜냐하면 아까도 그랬지만 무형자산은 상각하는 형태가 눈에 안 들어와요. 자, 들어보시면 우리가 그 비품이나 기계나 이런 애들은 초기에는 애들이 쌩쌩하죠. 애가 쌩쌩하잖아요. 쌩쌩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애가 갑자기 조금씩 마탱이가 가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비품이나 기계장치 이런 애들은 초기에는 감가상각을 많이 하고요. 나중 가면 감가상각 적게 해요. 그래서 정률법 주로 쓰거든요. 왜냐면 얘는 어떻게 소비가 되는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무형자산은요. 얘가 없어지는 형태, 사라지는 사용되는 형태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년 같은 금액을 까는 정액법을 사용해요. 근데 이걸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정률법이라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정률법을 쓸 수가 없어요.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아셨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단순 암기예요. 뭐냐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요건 단순 암기. 이게 원칙인데 자, 우리가 저작권 같은 거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아들이 저작권료 계속 받을 수 있죠. 그거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어떤 저의 이름, 제가 개발한 상품의 그 특허권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들한테 40년 동안 빌려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40년이니까 얘는 20년 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왜 그러냐면 방금 했던 저작권은 법의 내용 연수가 오래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20년 넘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40년 계약했으니까 내용 연수가 40년인 거잖아요. 어떻게 내용 연수는 우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했지 꾸져지는 기간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지면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 문제? 자, 됐어. 이제 문제 풀게요. 자, 이제 문제 풀게요. 지루하셨죠? 설명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자, 어디 있냐면 310페이지. 교재 310페이지. 4번입니다. 4번. 여러분 한번 풀어보실래요? 310페이지 4번? 그럼 답 몇 번일까요? 말 진짜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론이 진짜 제일 어려워요. 답 2번이에요. 그죠? 맞아요. 2번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원래 우리 무형자산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걸 인정하지 않아요. 지가 지 마음대로 잡아버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내부 창출된 무형자산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연구개발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지들이 평가하는 거죠. 화이자나 모더나가 자기들이 평가하는 건데 그거 인정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돈을 벌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연구 단계나 개발 단계에 쓴 건 지들이 평가하는 걸 예외적으로 인정해요. 그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이건 좀 너무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개정권 맞죠? 맞는데 여기 보세요. 사업결합, 요게 합병이에요, 합병. 제가 아까
합병에서 발생한 영업권 인정한다면서요. 맞죠? 그래서 예전까지는 외부에서 구입한 이렇게 출제했다 갑자기 사업결합이라고 돌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뭔 용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알죠? 이거 합병이니까 영어권은 포함해요. 알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맞죠?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 이렇게 나와요.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합병성 자산이다. 맞는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우리가 그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으면 연구 단계에서 본다라고 했었죠. 이거 시험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자, 이것도 대비하시고. 알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다는 못 푸니까 넘어갈게요.